자, 우리 3페이지에 자, 아까 저 현대행정의 일반적인 특징, 뭐 공무원수의 증가, 파킨슨 법칙 그런 형태를 다 학습을 했고, 그 밑에 이제 그 지원자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게야. 3페이지입니다. 서브 규제, 자유방위형, 중상주의형, 입법주의형, 가부장형 나왔는데, 거기 지원자를 얘기할 때는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얘기해. 복지 제공자. 복지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지원자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규제자를 얘기할 때는 시장 형성으로서의 정부 역할, 시장 형성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시장 형성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둘 다 경시한 것을 자유방위형, 그죠? 둘 다 강조한 것을 가부장형. 거꾸로 지원자 역할만을 강조한 것을 중상주의형, 거꾸로 여러분들 규제자 역할만을 강조한 것을 입법주의형,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중지라 그러죠. 중지. 그래서 중상주의형, 지원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가부장형이나 자유방위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남을 거야. 그리고 이 중상주의 반대말이 바로 입법주의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갔으면 됩니다. 자, 봤으면 이제 4번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자, 이거 A급이야. 출제 빈출 A급짜리입니다. 별표 3개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를 얘기한다 할 때는 이전에 큰 정부가 존재했고, 큰 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 그걸 보통 정부 실패라 그래. 그러면 정부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다시 큰 정부 때문에 정부가 실패한 거고, 큰 정부가 발생한 이유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다 못했다. 그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뭐 정부의 역할 논리를 얘기할 때는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서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 현상을 파악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의 형태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의 본문 교재를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교재. 자, 본문 교재 어디를 좀 펴보시냐 하면은, 자, 페이지 39쪽을 펴보자. 39쪽에 행정의 경제적 맥락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형태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통 30년대 이전까지의 정부 형태를 우리는 소극 정부가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후에는 빅 거버먼트, 거대 정부가 지배했고,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소정부론 구축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소극 정부론 때에 여러분들 경제의 논리 몇 가지 형태를 한번 정리해보자. 아담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가 지배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주체를 얘기해라. 그럼 뭐야 여러분들? 가계하고 기업이죠. 그 시장 안에서 가계와 기업의 수요 공급 활동을 갖고 경제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름 아닌 미시 경제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배한 법칙은 세이의 법칙이지. 자, 세이 법칙은 뭐가 뭐를 결정해?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이것을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초반에 산업혁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장의 형태는 공장제 간의 수공업. 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지. 그럼 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 공급되니까 공급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적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 안 팔려? 팔리죠. 이걸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이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나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자체가 본격적으로 발달되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 경영가들은 요 세이의 법칙이 절대 불변의 진리임을 의심치 않아. 무조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공급은 수요를 훨씬 여러분들 초월하죠. 그럼 상품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불황이 가속화되고 30년대 들어와서 경제 대공황이다는 경제 시장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그럼 이런 시장이 왜 실패했는지 시장 실패의 원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할 게 건전시장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건전한 시장을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 이념을 얘기해라. 그럼 뭐하고 뭘까? 효율성하고 공평성. 이걸 보통 시장이 지향하는 경제 이념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현되는 시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한다? 건전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전한 시장. 자, 그러면 일단은 효율성 자체가 구현되기 위한 건전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할 때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죠. 자, 완전 경쟁은 뭐냐면은 자, 시장은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저 기회 균등이 구현되는 게 완전 경쟁이야. 그러면 누구나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수많은 공급자가 있고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해야 하네. 하죠. 이게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 이걸 보통 우리는 완전한 경쟁, 완전 경쟁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전 경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완전한 정보가 존재가 돼야 돼. 자, 완전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야. 하나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 하나 이때 정보는 진실한 정보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균등이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은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렇지만 유사한 시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증권시장을 얘기해. 그럼 수많은 사자, 팔자 주문이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증권의 시세, 주식의 시세가 이제 실시간 모바일로, 인터넷 컴퓨터로, 그렇죠? 현장 가서도 누구나 다 여러분들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해. 합니다. 소수가 여러분들 증권회사 가서 천으로 가려놓고 구멍 뚫어놓고 그들만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해. 하죠. 이때 정보는 진실한 정보야. 다음 세 번째, 시장에서 공급하는 제한은 모임을 전제로 해. 민간제임을 전제로 하죠. 민간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얘기할 때는 내부 효과. 내부 효과란 말은 뭐야?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얘기해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그걸 보통 우리는 내부 효과가 구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경제의 안정성 자체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 공평성을 얘기할 때는 소득의 공평성을 얘기해. 근데 이거 깨지죠. 완전 경쟁이 아닌 뭐가 발생해? 불완전 경쟁. 완전한 정보가 아닌 불완전 정보. 민간제가 아닌 뭐? 공공재. 내부 효과가 아닌 외부 효과성. 경제의 안정성이 깨져. 경제의 불안정성. 뭐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인플레가 발생했다. 몽땅 다 시장 실패예요. 자, 소득의 공평성 아니라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이죠. 뭐 불공평성, 불공정성 같은 말이에요. 쉽게 빈익빈 부비 현상인데 경제학에서는 맨 밑에 이 소득 배분의 공평성 자체를 여러분 불공평성을 시장 실패로 보진 않아. 시장 경제가 지금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좀 틀려. 근데 이제 행성학에서는 그냥 묶어서 여러분들 시장 실패로 파악해요. 사실 시장은 스미스의 시장은 이거 안 따지는 게야. 이것만 따지는 게야. 이것만. 이걸 갖다 첨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첨부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뭐 시장 실패를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걸 추가시켜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워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시장 실패, 여러분들. 근데 이제 불완전 경쟁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독과점도 있고 자연 독점이 있어 없어? 그죠? 자, 자연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로부터?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규모 물어보자. 비용 체증을 가져와, 비용의 체감을 가져와. 비용의 체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를 해야 하네. 하죠. 자연 독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규모의 경제는 비용 체감을 가져오고 자연 독점. 그럼 이것도 다 시장 실패 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몽땅 다 시장 실패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 불완전 정보 자체를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정보의 불균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뭐다?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예증이 나왔어. 그럼 시장 실패 현상 가운데 중고차 3장이 나왔어.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박스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관련된 걸 묻는 것.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문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제 보자. 문제 4번 나온 거 봐. 4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주택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런 해결을 토기 관리지를 지정했다 이런 게 나왔나? 이와 관련 용어를 묻는 것도 있잖아. 알았어요? 이거 문제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정부 실패를 묻는 건데 자 7, 8 잠깐 보세요. 선생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스가 나오고 중고차 매매센터에 관한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중고차 매매센터에 중고차 가운데는 것만 번지르르 하고 엔진이 망가진 중고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런 정보는 중고차 매매센터 사장이 정확해? 손님이 정확해? 사장이. 그럼 손님은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중고차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매입을 해야 하네. 이 봐죠. 사기와 기만이 횡행한 시장 실패 들어가지. 그래서 요게 예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이거 외에도 뭐 개설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맞추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요거 몽땅 다 같은 말이야. 정보의 불균형 다 같은 말이고. 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야.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도 시장 실패야. 자,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가격 기제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외부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비가격 효과 그러는데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지. 하나는 외부 경제가 있고 또 하나 외부 불경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외부 경제를 정의 외부 효과 이걸 부의 외부 효과로도 파악을 해. 이건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뭐 이익을 주는 경우 사회 전체 이익을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외부 불경제를 얘기할 때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 사회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한테 전가시킨 걸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기 인천 행정고시학원이고 이쪽에 인천 노래방이 있다. 지하에 인천 술집이 생겼다. 술집이 생김에 따라서 인천 노래방 매상고는 오르겠죠. 왜? 한 잔 마시고 한 곡 뽑으러 간가. 가죠. 그러면 이쪽에 매상 올랐다고 술집 주인이 노래방 주인한테 가서 얌마 내가 어때 나 때문에 매상 올랐지 대가 내놔. 대가를 요구합니까? 아니죠.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뭘 줬어요? 이익을 줬죠. 외부 이것을 효과로 하는 거예요. 외부 경제. 자, 이거 생겼다. 인천행정고시학원에 매출에 타격을 줍니다. 왜? 술 먹고 누워서 지나가는 여학생들 희롱을 해. 그럼 여학생들 싫어하잖아. 그러면 여기 술집 주인이 인천행정고시학원 원장한테 가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이익자 제거라는 거 비용을 제가 대신 물어주겠습니다.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줘서 안 줬어. 줬죠. 사회적 비용을 전가한 거 아니야. 가다가 쓰레기 버렸어. 외부 효과가 없는데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불경제.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킨 거 아니야. 가격 기제가 작동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자, 여러분들 중고차 인천 중고차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는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뭐가 개입된다? 깡패가 많이 개입했다고 소문 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들. 인천 중고차 자동차 매매센터 해가지고 뭐 판매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깍두기가 동원돼가지고 뭐 강압적으로 차를 강매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비가격 효과, 이게 얘기한 외부 효과인데, 그럼 물어보자. 왜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이기적 존재입니다. 뭐 여러분들 스미스가 방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합리적 경제인, 경제적 이익의 극대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가정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타인한테. 그럼 이런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왜? 인간은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다 보니까 과소 공급이 발생하는 게 외부 경제는. 근데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 인간은 사악한 인간 아니야. 그럼 내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에다가 전가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과다 공급이 발생해. 그래서 적정 공급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잠깐 보냐면은, 자, 페이지 34페이지. 그 하단 박스에 보시면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외부 경제 과소 공급, 외부 경제 과다 공급 나왔죠. 그래서 적정 공급 실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 실패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표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신입생 이름 뭐야? 여학생? 이름? 김효진? 효진아, 힘들지, 공부하기. 나한테 인사 좀 그만해. 나 인사 받기 싫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럼 요건 이해했을 거야. 이런 거에 그다 시장 실패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다름 아닌 개인의 이기성이야. 보자. 불안전 경쟁, 독과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전 정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센터 주인이 정보 혼자 장악하잖아. 공공재 공급 안 해.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 공공재는 공짜로 공급해야 돼. 아까 비배제하냐,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실업자 구제하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해, 안 해? 안 하죠.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돈을 나눠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추구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이기성의 추구라고 얘기했고, 자, 교재 여러분들 어딜 보냐면은 페이지 32페이지. 자, 교재 32페이지. 그 시장 실패의 5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시면 이기주의 출발이란 말이 나와. 나왔죠? 그 이를 대표하는 이론들이 나와.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끝에 제인의 딜레마 이론, 맨 밑에서 맨 밑에 두 번째,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 구명포트 일루직인 배반이란 말 나온 거 있죠. 이거 몽땅 다 시장 실패를 표현한 용어들인 다 가지고 와야 돼. 하나 더, 치킨 게임, 치킨. 우리가 통닭할 때 치킨 게임. 대가리 게임, 치킨 게임. 자, 요 가운데 출제에 나온 것은 공의지 비극이 몇 번 시험지에 나왔지. 자, 일단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공의지 비극해서 오른쪽 보시면 하단에 학자가 나와요. 학자 누가 나왔어요? 할딘과 바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 할딘과 바덴에 의해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공의지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자 가져가야 돼. 내일모레 시험 보는 사람 학자 가져가야 돼. 시험 문제는 학자이, 지금 할딘 대신에 오찌 집어넣고 틀린 집은 그런 게 나왔었어. 오찌는 제트이론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자, 공유제는 아까 얘기한 공유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유제 가운데 목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초지. 자, 이 목조지 자체가 최적적으로 방목할 수 있는 젖소의 수가 100마리라고 가지고 있자. 그래서 A 목장주인과 B 목장주인이 서로 양자 합의를 토대로 50마리씩 방목하기로 했어요. 근데 A 목장주인이 은근히 욕심이 생겨 자신 전체 목장의 우회 생산량을 증가하고 싶어. 그래서 B 목장주인 몰래 슬그머니 10마리를 더 사다가 방목을 시켜놨어요.
그 한 달 뒤에 A 목장 전체 우유의 생산량은 증가하겠지만 B는 그만큼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B 목장 주인이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우유가 좀 생산이 덜 됐네라고 생각하겠죠. 그 하루는 목초지에 나가서 심심풀이로 젖소를 씌워봤어. 근데 이쪽에 10마리가 더 많아. 그럼 이쪽 주인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죠. 그래서 시장 가서 20마리씩 다 풀어버려. 다음 달 30마리, 40마리, 50마리, 60마리. 지나친 과중한 방법은 너와 나의 파멸로 귀결돼야 돼. 되죠?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야. 그럼 시장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뭐냐? 공유주의 비극처럼 개개인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로 연결된 거다. 그래서 이 공유주의 비극 자체를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할딘. 자, 근데 이제 할딘은 공유주의 비극 자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자, 여러분들 33페이지 4번 나온 거 봐. 할딘은 공유주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3가지로 융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명확화예요. 소유권의 명확화. 그걸 코우즈점이라 코우즈가 얘기하죠. 소유권의 명확화. 코우즈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공유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네 땅, 요만큼 내 땅 나누자 이게야. 그럼 이런 비극이 발생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정부 규제. 정부 규제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이 맡기자고 파악하. 개인의 양심.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가장 헛된 게 뭐냐? 개인의 양심이라고 파악했어요. 왜?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의 이익이야. 이게 뭐든 양심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파악했고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안이보다도 현실적이다라고 파악한 게 할딘입니다. 그 숙제에서 이해했죠? 자, 그리고 제가 같은 내용들이 제인의 딜레마, 구명보트의 윤리적인 배반 그런 거 얘기했죠. 자, 거기 들어보자. 구명보트가 탑승 인원이 2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30명이 살게 했다고 다 탑승을 했어요. 그럼 배는 오히려 가라앉죠. 그럼 각자 자신의 이익의 추구는 너와 나의 파멸로 귀결이 돼서 안 됐어. 됐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게임을 할 때 마주보고 달리는 게야.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이게. 그죠? 이게 우리가 닭대가리 게임이야. 근데 여러분들 운전할 때 보통 피할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릴 확률이 70% 정도 된대. 왼쪽으로 돌릴 확률 자체가 25%. 직진할 확률이 5%래. 그럼 얘나 그걸 때 생각하고 야, 분명히 쟤는 좌측으로 돌릴 거야? 우측으로 돌릴 거야? 난 직진하면 돼 해서 둘 다 직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너나 나의 파멸로 귀결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치킨 게임도 바로 뭐다?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한 이론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인의 딜레마는 자, 지금 가로 안은 A의 형량, 이게 갑의 형량, 뒤에 건 을의 형량으로 가정해보자. 자, 근데, 수사관이 여러분들 두 사람이 공무해서, 절도를 저질러서, 근데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을 이제 피의자야. 불러가지고 자백을 토대로 증거가 없어. 죄를 입증을 해야 돼. 그 어떤 자백을 유도하는지, 그걸 지금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A라고 하죠. 이게 B. A한테 얘기하는 게. A한테, 야, 너 의리 자백하고 너 같이 자백하면은 형량이 3년이야. 근데 막 의리 자백할 때 너 묵비권 행위하면 형량이 10년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의리 자백할 때 자백이 유리해, 묵비가 유리해? 자백이 유리하겠지, 이게 유리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이건 또 그러는 거야. 야, 너 B가 묵비권 행사할 때 너 자백하면 형량 제로야. 근데 같이 묵비 행사하면 너 형량 5년이야. 그러면 다시 갑 입장에서는 의리 묵비권 행사할 때 본인 자백이 유리해, 묵비가 유리해? 자백이 유리하지. 그럼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A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백을 선택을 해야 하네. B도 거꾸로 똑같이 하는 게야. 그럼 B도 자백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러분들 둘 다 죄를 입증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예요. 각자 자기 이익을 쓰다 보니까 너와 나의 죄를 시인한 공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한 죄인의 딜레마 이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개인의 이기성의 척을 보여주는 이론 가운데 하나 다른 것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 나오면 다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봐서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교재 어딜 보냐 하면은 39페이지. 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행정의 경쟁의 맥락에 시장 실패, 불안전 경쟁, 자연 독점, 공공재, 외부 효과, 불안전 정보, 소득의 불균형, 경기 불안정성 쭉 얘기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을 가져가야 돼. 자, 그러면 불안전 경쟁이 발생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한다? 독점 과정, 정부가 규제하겠죠. 그걸 공적 규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연 독점 같은 경우도 공적 규제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대신 공급합니다. 거기 뭐라 했어요? 공적 공급. 아까 후기 들어보자. 재화 유형 가운데 요금제 기억났나? 요금제를 시장에 방치해두면 자연 독점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정부가 직접 아니면 공기업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래서 공적 공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되겠죠. 공적 공급. 외부 효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불안전 경쟁 자체, 불안전 정보는 정보 공개를 유도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의 불균형은 사회보장 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하겠고, 경기 불안정성은 재정 조작, 재정 팽창 정책, 긴축 재정 정책 핀다 그 말이야.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부의 개입 방식을 꼭 정리해서 가져와야 돼. 이것도 출제에 나왔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외부 효과는 또 별도로 봐야 돼. 자, 교재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34페이지 펴봐. 자, 그걸 보기 앞서 소개 들어보자. 오늘 처음 듣는 분, 처음 듣죠, 우리 학생? 근데 좀 처음 듣는 사람이 지금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4월달, 5월달 시험 대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 강의 쪽으로 이것을 묶어서 강의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한 2시간 정도 이론 강의하고 나머지 문제 풀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2시간 이론 강의만 하면은 뭐 6개월 만에 끝날 거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엔 좀 힘들고, 그래서 꼭 선생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듣고 나와야 돼. 꼭 듣고 와서 수업 들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걸 약속을 해주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건 여러분들, 그거는 뭐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 형태가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서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물어보니까 문제 풀이 양이 좀 선생님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도 그 아쉬움도 있어. 근데, 문제 많이 푸는 게 좋은데, 또 이건 여건이 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보는 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약간 탄력이 붙으면은 지금 새로운 학생들을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들 같이 담고 하다 보니까 수업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10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론을 또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좀 빨리 이걸 좀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페이지가 하단에 그 박스에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시장, 아까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라고 했고, 정부의 개입 방식이 나와.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 외부 경제는 과다 공급 때문에 적정 공급 실패, 정부 실패거든? 그럼 이제 정부 개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 규제가 있어요. 직접 규제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각종 법규에 근거한 규제야, 법규. 법규에 근거하여 명령, 지시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이나 행정기준,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기준 설정하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입법을 토대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소공급은 공급을 강제화시키고 과도공급은 공급을 금지하면 돼. 이걸 어기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적 규제라 그래요. 그럼 시장 유인적 규제가 무엇인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맨 밑에 각주에 11번에
시장 유인적 규제에 대한 개념이 나와. 개념 암기하지 마시고 읽고 이해. 개인이나 기업한테 정부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달성하는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적인 재량이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면 공해 배출권, 부가금, 폐기물 부담금, 소정의 예치금을 사유시킨 후 폐기물 해수 등에 처벌시켜 폐기물 처리 예치 제도, 이거 몽땅 다 유인적 규제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들어보자. 자, 이 수원에 가면 여러분들 수원에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이 광교산은 이제 수원 사람들, 성남 사람들, 용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광교산을 등산을 많이 다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과거 이성계가 여러분들 조선을 건국할 때 그 여러분들 뭐야 그 선임 이름이 뭐야 그 뭐지 이름이 뭐 하여간에 이제 그 이 뭐냐면은 광교산이라 붙은 이유가 이성계 자체가 하여간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라를 건국할 때 건국하는 길을 밝게 해줬다 해서 광교란 말을 쓰거든. 다리 역할을 하고 이제 일단 굉장히 산이 좋아. 산도 높지도 않지만 이게 뭐냐면 흑산이야. 돌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도 진짜 마음만 먹으면 완주가 가능해.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인천분들이 이제 계양선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입구에 식당들이 있잖아. 근데 워낙 식당들 자체가 이게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수원 거기 광주산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영업들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도 그렇지만은 청정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워낙 영업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땅을 갖고 살아온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계속 운영해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식당을 운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수원시에다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환경 부담금을 내야 돼. 근데 그걸 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1년에 여러분들 매출 자체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돼. 그러니까 3억에서 5억 정도 되니까 3천만 원 해도 남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도 있겠지만은 그럼 최소한 1억은 넘을 거 아니야. 못 넘어도.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운영하는 1년의 매출액 자체가 5천만 원이야. 근데 환경부담금 3천만 원 내라 그러면 2천만 원 남지. 그럼 거기 종업원도 월급 주고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안 하겠지.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 이게 시장 유인적 규제. 이게 바로 부담금이야. 부담금, 부가금 거의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박스에 보자. 박스에 그 시장 유인적 규제에서 부담금, 부가금.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고 행정지도라는 거 보자. 자, 하단에 각주의 행정지도라는 거 봐.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밑줄 지도, 권고, 조언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지도, 권고, 조언. 권력 갖고 하는 여러분들 강제 적용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비권력 작용이에요. 모범 음식점을 지정한다든가 승용차 율제 참가 권장한다든가 이거 몽땅 다 행정지도를 대표합니다. 또 시장 유인적 규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런 경우가 있잖아. 정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를 꼭 의무적으로 소지하라. 소지 안 하면은 뭐 과태료 처벌한다.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계도 기간을 설정이 안 해. 계도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때는 이제 훈방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뭐다? 이게 행정지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알았습니까? 훈방만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디냐면은 안면도를 식구들하고 가서 이제 갖고 소주를 반병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음주 측정 기준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0.05에서 0.07인가 8로 올렸어. 그러니까 0.03인가 이게 하여간 이제 또 강화시켰다고. 그리고 계도기를 설정해서. 근데 이제 술 반병을 먹었는데 운전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내가 운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웬걸? 앞에 이런 경찰이 있는 게야.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저거구나. 그래서 불었어. 불었는 선생님이 뭐냐면은 계도 기간에 설정된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야.
나한테 술 먹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소주 3잔 먹었다. 근데 이건 나올 거 상관 못하니까 사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그래서 지금 계도 기간이라고 그렇지 이 계도가 끝나면은 바로 여러분들 운전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들어가는 겁니다. 하면서 다음부터 술 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후로 이제 음주운전은 진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쪽팔려가지고. 뒤에 우리 아들도 둘이 앉아 있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고 한 놈은 고등학교, 아니, 한 놈은 초등학교, 한 놈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자, 이간에 이 계도기간 설정하는 거,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 행정지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조세 지출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조세 지출은 이건 조세 감면을 얘기해. 조세 감면. 같은 말이에요. 자, 정부의 지출은 예산 지출이 있고 조세 지출이 있어. 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0조 해줬다. 예산 지출이야. 민간 기업에 대해서 조세 감면 10조 해줬다. 지출이야. 그럼 10조 한 만큼 실제로 민간 기업을 보조한 효과를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 감면 안 해준 10조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 10조를 쓴 거나 같잖아. 그래서 이름을 간접 지출이라 그래. 알았습니까? 간접 지출. 그래서 요 조세 감면 같은 경우를 토대로 시장 유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했죠. 외부 경제는 과다 공급이야, 과소 공급이야?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 그러니까 이건 공급을 유인해야 돼, 해야 돼. 공급을 유인해야 돼. 그래서 어떡하냐? 조세 감면해 주는 거야. 너 이거 공급하면 조세 감면해 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과수원, 양봉업. 양봉업에 의하여 과실수 생산이 촉진이 돼야 한다. 외부 경제, 외부 경제. 그럼 외부 경제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양봉업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양봉 거기서 계속 하고 늘리면은 법인세 감면해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정부에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조세 지출도 시장 유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공개 배출권 자체를 다른 말로 오염 허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오염 허가서. 그래서 하단에 각조 보시면은 자 35페이지 각조 13. 각 국가 또는 한 국가 내의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정해지면 할당량 미만으로 탄소를 배출한 경우 요유 배출권을 다른 국가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라 그런다? 공해 배출권 제도 오염 허가서. 그것도 지금 얘기한 간접 규제 방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에 나온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은 다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자, 우리 서브 교재 잠깐 보자. 서브 교재. 시장 실패에 나온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공공재, 두 번째 불안전 경쟁, 불안전 정보, 외부 효과,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하나 더. 경제의 불안정성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그게 좀 빠졌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불안전 경쟁 자체는 독과점과 자연 독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자, 물어보자. 자연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로부터 출발한다?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비용 체감이야, 비용 체증이야? 체감, 비용 체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한 강의실에 100명이 있고 한 강의실에 10명이 있어.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수익이 커? 100명이. 왜 임대료 자체 이런 거 되게 고정경비 아니야? 그럼 전체 수입에서 고정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감소해 증가해. 감소하지 당연히.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크면 경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를 해야 해. 우위를 확보하지,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의 형태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에 나눠서 얘기했고,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부터 출발한다? 괜히 지나친 이기성. 그를 대표하는 이론들 얘기해봐. 공의주의 비극, 그 다음에 죄인의 딜레마, 그 다음에 무슨 보트의 윤리적인 배반? 구명보트. 그 다음에 무슨 게임? 치킨 게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됐으면은, 자, 그 다음 정리할게. 이제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부 교재에 정부 팽창 요인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고, 쌍가루 3번에 정부 실패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와의 괴리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사회 목표는 저기 들어보자. 중앙부처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설정한 목표가 사회 목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이렇게 하겠다. 다음 주부터 수업을 이렇게 할게.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를 한 3시간 정도 같이 하고 오후에 이런 거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그 문제는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 좀 풀자.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2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인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한 학생은 좀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약간 느낌이, 그래.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전 강의보다도 점심 먹기 전까지 수업은 이론하고 이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문제풀이 대비로 전범위 문제를 풀든지 기술 문제를 여러분들 풀든지 이렇게 푸는 시간을 더 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론만 듣는 분들은 워낙은 이론 오전 2시간만 듣기로 했던 거 아니야?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오후에 모의고사 문제 풀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의무화시키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됐죠? 그렇게 하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거 설명을 무단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부 실패의 원인의 그 1번에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결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회 목표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설정한 중앙 부처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복지의 구현, 이게 바로 사회 목표야. 그러면 사회 목표는 목표가 추상성을 띠고 모호성을 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료가 그러한 목표는 보통 우리가 잊어버려요. 노망이 뭐야? 노망. 치매 아니야? 잊어버리잖아. 망각.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위 관료가 여러분들 치매에 걸려.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사실상의 내부 목표를 설정하냐? 관료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목표를 사실상의 내부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걸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잘한 게 잘못한 게? 잘못한 거지. 그 일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적어놓자. 니스카넨의 관료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니스카넨에 뭐가 있다? 관료의 예산 극대화 모형. 니스카넨의 관료의 예산 극대화 모형.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35페이지. 자, 35페이지의 하단에 첨삭 지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직의 내부성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이 내부성이 바로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를 달리 표현한 말이야.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이론이 1번에 관료의 예산 증액 추구 성향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거기 들어보자. 자, 고위 관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신의 명성이나 능력을 외부로 과신하길 원해. 그래서 어떡하냐? 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주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 장관과 B 장관이 있어. 근데 A 부처 장관이 B 부처 장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A 장관이 뛰어나다 그래, 능력이 B 장관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
A 부처 장관이 B 부처 장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 배정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A 장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 관련은 자세히 명성이라는 능력을 외부로 과시할 목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주력하고 그걸 사실상의 내부 목표로 설정한다. 이게 관리 예산 극대 업무용. 이게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를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1번 편 이해했습니까? 자, 이 연구를 간주하고 자, 두 번째 나온 게 여러분들 비용에 최저하란 말이 나오죠.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쌍가루 8번을 먼저 보자. 쌍가루 8번에 보시면 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이란 말 나와서 나왔죠. 자, 이걸 여러분들 정부 산출물의 무형성이라 그래요. 무형성. 공익, 사회 정의의 구현, 사회 공정성의 구현.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무형성을 띄어야 안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목표가 지나치게 무형성을 띄면 어디가 종결점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어디가 종결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 비용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용의 최정화야. 거기 여러분들 쌍가루 2번에 비용의 최정화 나왔어 안 나왔어? 맨 밑에 나왔지? 잘했습니까? 쌍가루 2번. 이건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여러분들 쌍가루 8번에 나온 것과 같은 말이고 쌍가루 9번에 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이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가 종결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최저선 종결 메커니즘의 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부 실패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쌍가루 3번에 정부 개입의 파생적 효과란 말 나와.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성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를 얘기합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 자, 우리 문제를 잠깐 볼까?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나라의 문제. 자, 문제의 4번을 봐봐. 20년도에 여러분들 지방교 7급 문제인데 자,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에 들어가죠. 이게 바로 뭐냐? 파생적 외부 효과. 정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보자. 그린벨트 지역에 여기 보자. 경기가 침체가 됐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을 허용했어.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됐고 공장 건립됐어. 경기 활성화됐어. 근데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해. 그린벨트 지역의 지나친 개발은 난개발 문제를 가져오죠. 또 개발 과정에서 화천 대유 사건 같은 정경 유착도 발생해야 하네. 하죠.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박스가 주어지고 그런 문제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다시 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쌍가루 3번은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자, 쌍가루 4번에 소득 배분에 관여한 밑줄, 권력 배분의 불평등에다가 밑줄. 요 권력 배분의 불평등을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불공정성.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정부에서 대단히 토목공사한다, 교량건사한다고 발표하면은 민간 기업체에서 로비 활동을 들어가. 그래서 정부 관료를 매수합니다. 이 매수하는 것을 포획한다 그래. 뭐 한다? 포획. 그럼 포획된 관료는 전체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여러분들 돈 갖다 매긴 매수 활동을 한 기업의 자리값을 도모해줘 안 해줘? 해주죠. 당연히 여러분들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화천 대유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성남 당시에 여러분들 시장이라든가 관련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죠? 또 관련 여러분들 지방의 의원들, 관련 국회의원들, 이들한테 화천 대유에서 다 여러분들 뭐 찔러 포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돈 주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다발 들고. 늘 봐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줬는지. 뭐 20억, 30억은 꽁값이야. 봐봐.
그죠? 드러난 것만 20억, 30억이야. 그거 여러분들 유가무가로 좀 묻혀 안 묻혀? 지금 여러분들 야권에서 지금 거론해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왜? 이건 현 여권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야권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파헤쳐봐봐. 다 나오지. 빙산의 일각이야. 여기 여러분들 이 주한 활동의 도심 재개발 떨어져 들어오세요. 여기 별 개입 다 할까? 하겠죠. 별게 다 개입되는 거예요. 그럼 개입될 때는 그냥 개입해. 담당 공무원들 돈 주고 매수를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부패가 전국적으로 그냥 끌어. 그냥 이제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은 뭘 뽑아달라고 지랄들이야. 나한테 돈 갖다 줘봐. 그럼 뽑아줄게. 그러는 거야, 국민들도. 야, 인마 돈 갖다 줘, 뽑아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돈 갖다 줘요. 왜 새끼들 그다음부터 돈 갖다 줘? 그러니 아들내미 월급 주는 게 상여금 20억 주고, 딸내미 20억 주고, 잠깐 나왔다 쏙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또 잠깐 나왔다 쏙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관련돼서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잠깐 얘기했다가 들어가 버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 거죠.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그죠? 그냥 그동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던 거예요. 비일비재. 이거 다 이거죠. 그럼 권력을 갖고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죠. 자신한테 로비할 활동을 한 특정 기업을 해서만 써, 안 써? 쓰지. 이게 지금 얘기한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지. 쌍가 5번에 정책 보상 체계 왜곡. 자, 현생 보자. 선술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럼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고 막 얘기 안 해. 합니다. 국회의원도 막 얘기하고 시장 무슨 막 얘기하고 대통령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모든 공이 그 문제를 제기한 나한테 들어와. 내가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실업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끔 봐봐. 자가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얼마 돈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실패했어. 그럼 모든 책임을 실무관료, 집행관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거론했는데, 실무진들이 이 능력 없어서 이거 실패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치적 보상체계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정치인의 단견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현생 보세요. 현생 보세요. 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경 다시 편성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해주겠다 그런 거 해설했어요. 그렇죠? 그럼 내일 모레 선거 있어 없어? 선거 때 많은 표가 필요치 않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하면 그만큼 국가는 하여간에 재정 성과 돈이 나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통통 비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먼 국가적인 장래를 본 게 안 본 거야. 보지 않고 앞만 본 거 아니야. 이걸 정치인의 단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권 연장, 총선을 위하여 장밋빛 공약만 말하고 시기상조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거 몽땅 다 정치인의 단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과 손해의 분리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걸 얘기해. 혈세는 누가 내고 국민이 내고 혈세는 또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 이게 이익과 손해의 분리. 됐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적어보자. 비용과 편익의 전련. 비용과 편익의 전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1번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다 나오기 때문에. 그다가 12 적어보자. 12 적어놓고, X의 비효율성. 칠판에 뭐라 적어놨어요? X의 비효율성. X의 비효율성.
자, 현재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과 비효율성은 투입과 생산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투입해서 최대의 생산을 가져왔다 그러면 효율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앞에 X가 들어가면 틀려. X는 지금 얘기한 것을 보통 자원 배분의 효율, 비효율 그러고 X가 들어가면은 또 다른 효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비율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비율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산출과 관계없는 비율이에요. 뭐가 있냐? 자,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이 없어. 공직윤리의식이 부재. 그럼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시간대 규칙 근무 태도를 야기하네. 이것에 의해서 비효율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이게 또 다른 비율, X의 비율이야. 알았습니까? 자, 정부가 공급하는 제한은 독점성이야, 경쟁성이야? 독점성이죠. 독점적 공급은 여러분들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거죠. 가져오죠. 이것도 바로 뭐다? X의 비효율. 알았습니까? 또 다른 비효율, 이것도 바로 정부 실패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부 실패의 현상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수요 공급의 측면 나왔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 연구를 좀 보겠는데, 다음 중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별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X의 비효율성 정부 실패 맞죠? 2번에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 얘기했잖아. 아까 이익과 손해의 분리 적으라 그랬잖아. 3번에 파생주의 비효과 정부 실패죠. 정부의 비대칭 시장 실패죠. 근데 정부의 비대칭은 정부 실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시장 실패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 실패. 옛날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건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아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낸 대학 선생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게 현재 보자. 정부가 정부를 독점해서 여러분들 그걸 갖고 타인의 명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하고 건설업자한테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네. 하잖아. 정부의 비대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문제집들 보면은 그걸 그대로 정리해놓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출제를 내면 난 그렇게 내. 둘 다 들어가는 걸로 문제를 내죠, 여러분들. 오늘 한쪽에만 들어간다. 그럼 잘못된 거로 그래.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다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뭐는? 정부의 비대칭성은. 자, 이번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외부 효과. 이번에 시장의 독점 상태. 3번에 X의 비율. 자, X의 비율은 정부 실패야, 시장 실패야? 2번의 시장의 독점은 불안전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4번은 공공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답은 3번입니다. 작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